아, 너무 흥분했네. 유튜브 찍고 있어. 아유,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여러분 반갑습니다. 30대 자영업자 정군TV의 정군입니다. 우! 구독, 좋아요. 자, 오늘은 초보 자영업자분들이 창업 전에 반드시 좀 알면은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되게 많은데 제가 경험상 도움이 됐던 것들, 아 이건 꼭 해야겠다, 이런 것들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그 빨간 버튼 있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첫 번째는 원가 계산을 정확히 하라. 사장님이 그 팔고 싶은 물건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치킨 장사를 할 거야. 근데 한 3,000원에 들어오네?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팔면 한 7,000원 남겠네? 뭐 박스값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뭐 대충 한 1,000원 드니까 6,000원 남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가 계산을 할 때 사장님들이 지금 뭐 빼먹은 뭐 젓가락, 아주 싼 젓가락 하나만 예를 들으면 뭐 나무 젓가락 하나에 뭐 지금 한 17원 정도 해요. 그거 두 개면은 이제 한 마리에 보통 두 개 넣어주잖아요, 그죠? 두 개에 34원인데 하루에 뭐 많이 팔아서 한 50마리 팔아. 이거 1년 모아놓으면 60만원, 60만원. 사장님 땅을 파봐요. 지금 60만원이 나오나. 1년에 60만원? 에게? 이럴 수도 있는데 젓가락 하나만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젓가락 하나만 60만원이에요. 사장님이 지금 3,000원짜리 닭을 10,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원가 계산할 때 나무 젓가락을 빼먹었네? 그러면 그것만 1년에 60만원이라고. 나무 젓가락 하나만. 뭐 그럼 치킨무 하나에 뭐 지금 170원에서 뭐 250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어요. 그거 1년 모아놓으면 그거 얼마야, 원가가 도대체. 그러니까 원가 계산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원가 계산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아니 열심히 팔았어. 막 2천만원 3천만원 매출이 잘 나왔어. 임대료 주고 인건비 주고 통장을 보니까 통장이네? 누굴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거냐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메뉴별로 후라이드 팔았을 때 얼마가 남는지, 양념을 팔았을 때 얼마가 남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2마리 치킨은 뭐 또 할인을 할 거 아니에요. 2마리 세트. 흔히들 보면은 뭐 2,000원, 4,000원, 6,000원 싸게 팔잖아요. 2마리 묶어가지고. 그거 팔 때는 얼마가 남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내가 이거 팔았을 때 아 이게 얼마가 남겠구나 해서 인건비 주고 내가 돈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사장인 내가. 원가도 내가 팔아서 이거 팔아서 얼마 남는지도 모르는데 쎄 빠지게 일만 열심히 하고 통장엔 돈이 없고 이러면 누굴 위해서 장사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가 계산을 철저히 해보고 창업 초반에 오픈했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정신 바짝 차리고 소스 같은 거 한 통에 뭐 25,000원에서 30,000원 정도 들어와요. 이걸로 내가 몇 마리를 묻혀서 양념치킨 주문이 들어왔을 때 몇 마리를 묻힐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해보세요, 일일이. 기름 같은 경우도 뭐 한 통에 18리터짜리 한 통에 몇 마리 정도 튀기고 내가 기름을 가는지를 체크를 해보시고 그런 걸 다 체크해서 원가에 다 집어 넣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픈 초반에 배달팁을 내가 1,000원을 해야 될지 2,000원을 해야 될지 3,000원을 해야 될지, 판매가를 내가 뭐 14,000원에 잡아놨는데 15,000원에 바꿔야 될지, 아니면 배달팁을 1,000원을 올릴 건지, 이런 게 명확히 나오게 돼요. 일주일 정도 내가 집중을 해서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같은 매출 3천만 원이 남더라도 내가 가지고 가는 돈이 달라져요. 원가를 조금 되도록이면 낮추면 좋겠죠. 근데 손님 입장에서 납득이 될 만한 원가를 설정하셔야 되는 것도 사장님의 몫이고.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메뉴 구성하기 전에, 가격 구성하기 전에 원가 설정을 정확히 해라. 어떻게 정확히 하냐? 그냥 단순히 뭐가 얼마니까 얼마에 팔아야지 여기서 끝이 아니라, 포장하는 박스, 뭐 무 한 마리당 들어가는 그 기름값서부터 나무 젓가락, 하물며 뭐 배달의 민족에서 그 나가는 그 스티커 값도 뭐 30원 40원 하잖아요. 그것만 모아놔도 1년에 한 60만 원 나온다니까, 진짜로. 그거 무시 못해요, 절대로. 나중에 내 통장에 돈이 없는 게 그런 거를 원가에 산출을 하지 않고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3,000원이니까 10,000원에 팔아야지 7,000원 남아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거기서 뭐 2,000원 3,000원 우습게 나가요. 그거 판 돈으로 모아서 월세 내야지, 인건비 내야지 뭐 이러니까 처음부터 첫 단추, 장사할 때 제일 기본,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 것이냐, 이게 장사의 제일 첫 번째 기본이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오토 매장을 할 생각으로 창업하지 마세요. 오토 매장이라는 거는 뭐냐? 오토 매장을 하려면 첫 번째는 매출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직원이 있어야 돼. 즉 사장님의 분신이 있어야 돼. 발음 주의하세요. 사장님의 분신이 있어야 돼. 분신이 영어로 뭐지? 섀도우? 그럼 그림자고. 아무튼 쉽게 말해서 오른팔이 있어야 돼요, 오른팔이. 그럼 사장님의 오른팔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장님이 일을 겁나게 잘하든가, 아니면은 직원이 봤을 때, 솔직한 직원이 봤을 때, 야, 이 사장님 멋있다, 나도 저 사장님처럼 되고 싶네, 저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네, 그런 사장님이 사장님부터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매장을 차려서부터 나는 오토 매장 할 거고 월급 요만큼 주면은 뭐 점장 구하지 뭐. 그 점장이 지금 어떻게 구할 건데, 어떻게 뭐 알바 천국에 구하면 그게 구해지는 줄 아세요? 절대 천만에 안 구해져요. 요즘 사람 쓰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오토 매장을 먼저 생각하고 창업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거는 저는 못 봤어요. 만약에 잘 되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러, 얘기 한번 들으러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진짜로. 오토 매장을
만드시고 싶으시면은 사장님부터 맛있게 음식을 조리할 수 있어야 되고, 손님한테 정말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되고, 처음 온 손님을 2번 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오토 매장 안 돼요. 즉 오토 매장을 차리려거든 내가 먼저 리더가 되라. 보스와 리더의 차이가 있죠. 보스는 이렇게 지시를 해요. 내가 돈 가지고 창업을 했어. 가게를 딱 차렸어. 그러면 내가 사장인데 내가 돈 주는데 너 이딴 식으로 일할 거야? 이거는 보스예요. 리더는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사장인데 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같이 하자, 봐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그렇지 같이 하자, 매출 잘 나왔다, 뭐 맥주 한잔 먹고 하자, 그래 잘했어, 야 이거 퇴근할 때 뭐 호떡이라도 하나 사가라, 5,000원 쥐어주고. 5,000원 쥐어주는 거에 알바 직원들은 진짜 감동해요. 진심으로 5,000원 쥐어주면서 야 오늘 진짜 고생했다, 내가 이렇게 아직까지 많이 챙겨주긴 좀 부족한데 뭐 줄 게 이거밖에 없는데 가다가 뭐 오뎅이라도 한번 사 먹고, 걸어가지 말고 택시 타고 가라, 5,000원 만원 챙겨주고. 이런 거 하나에 직원들은 감동하고, 일 끝나고 일만 하지 마시고 직원이랑 유대관계를 많이 쌓으세요. 뭐 가정사도 많이 얘기 듣고 술도 한잔하고. 당신이 진짜 오른팔로 키울 직원이라면 같이 있는 시간보다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12시간 내내 붙어 있는다고 유대관계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얘기도 해, 내가 왜 장사를 시작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많이 그게 유대감 이런 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그 동생이나 뭐 그 직원이 사장님을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오토 매장을 할 준비가 조금 된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오토 매장부터 생각하고 창업하지 말고, 오토 매장을 하고 싶거든? 준비부터 하세요. 준비부터. 그런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오토 매장 죽어도 안 돼요. 죽어도. 돈으로 때려 막을 수가 없어요. 오토 매장은 돈이 질질 새요. 사장님 없을 때 1시간 전부터 죄송한데 저희 영업시간 40분 남았는데 드시고 가실 거예요? 이런다니까. 사장님 없으면 직원들이 일을 그렇게 한다니까. 그런 매장은 어떻게 되겠어? 매출이 자연적으로 떨어질 거고, 그러면 돈을 덜 가져가게 될 것이고, 인원 축소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망한다니까요. 아무튼 2번째는 오토 매장을 먼저 생각하고 창업하지 마라. 3번째는 이제 창업하기 전에 고정비랑 생활비 이런 걸 따져볼 테고, 기대하고 있는 매출이 있잖아요. 이 2가지를, 고정비나 뭐 이렇게 내 생활비 이런 거는 최대한으로 잡으세요. 그래도 더 나가요. 최대한으로 잡고, 기대 매출은 최소로 잡으세요. 최소. 내가 여기서 하루에 적어도 요만큼은 팔겠다, 잘 되면 요만큼은 팔지 않을까, 그 매출 말고 그래도 요만큼은 나오지 않을까, 그 최소 매출로 한 달치 매출을 잡고, 고정비나 이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최대치로 잡으세요. 사장님이 계산했던 것보다 생활비나 고정비는 더 나와요. 예를 들어 뭐 세스코라도 만원, 2만원, 5만원, 그것도 무시 못할 거고, 정수기도 뭐 렌탈할 거예요, 아니면 사장님이 뭐 사오실 거예요. 비데는 뭐 렌탈할 거예요, 사올 거예요. 그리고 뭐 TV, 인터넷 이런 거는 사장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거 만원, 2만원 쌓이고 보면 한 달에 만원, 2만원, 한 달에 만원, 2만원이면 1년이면 12만원, 20만원이고, 그런 거 모아놓으면 또 뭐 60만원, 100만원이에요. 그 무시 못한다니까. 1년에 매출은 최소한으로 잡고, 고정비, 생활비는 최대한으로 잡아서, 내가 요 정도 매출은 쳐야 월세 내고 내 생활비 내고 핸드폰비 내고 겨우겨우 풀칠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요거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매출이 적을 때 어떻게 할 건데요? 매출이 일단 당장 문 열어서 매출이 안 나와. 그럼 플랜 B가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매출이 한 4천은 나오겠지 하는 매장이 있었어요. 근데 첫 달에 한 2,700, 3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단 영업시간을 늘렸어요. 오전부터 손님을 막 끌어들이고 점심 메뉴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2번째 달에는 매출이 뭐 4,700까지도 나왔어요. 영업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러고 나서 영업시간은 지금 11시간으로 줄이고 나서도 4,000, 5,000 나와요. 그럼 플랜 B가 있어야 돼요. 매출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문 닫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3달 정도는 진짜 빡세게 한다 생각하고, 매출이 안 나올 때 3일만 봐도 딱 보여요. 매출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바로 실행에 옮기세요. 매출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우고, 뭐 샵인샵이라도 하든가, 문이라도 더 열든가, 영업시간이라도 늘리든가, 하다못해 진짜 전단지라도 빨리 뽑아가지고 아파트라도 붙이세요. 그러면 하루에 한 팀은 와요. 한 팀은. 전단지 6,000장 붙이면 하루에 한 팀, 많으면 5팀, 6팀은 와요. 그 각오로 하세요. 그 플랜 B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자, 4번째입니다. 4번째는 원가 절감에 목숨 걸어라. 이게 되겠습니다. 원가 절감이란 뭐 되게 많겠죠, 얘기가. 로스도 있을 것이고, 로스라는 거는 내가 뭐 조리하다가 실수 나서 버리는 거, 뭐 직원들이 마시는 콜라,
돈을 받고 팔지가 않았는데 내가 돈 주고 사왔던 물건이 한두 개씩 사라져. 뭐 먹어서 없어졌다든가 조립 미숙으로 사라졌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로스가 되겠죠. 그 원가 절감을 하려면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몇 개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까 1번에 말씀드린 원가를 좀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일 재고 파악 같은 거를 좀 하시면 좋아요. 주요 품목들만. 예를 들어서 뭐 닭이 오늘 10마리 있었는데 뭐 10마리가 들어와서 20마리가 생겼어. 그 포스를 보니까 15마리를 팔았어. 재고가 5마리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4마리가 남았네? 한 마리 로스지. 뭐 어쨌어? 뭐 직원들이랑 튀겨 먹었다든가 아니면은 뭐 서비스로 나갔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전부 로스에 해당하는데, 콜라랑 치킨, 주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품목을 정해 놓으셔가지고 10개가 오늘 있었어. 그러니까 오늘 10개가 또 들어왔어요. 10개를 팔았어요. 그럼 10개가 남아 있어야 되죠. 오늘 콜라를 냉장고를 마감할 때 뒤져보니까 9개 남아 있어요. 뭐 하나 어디 갔네? 뭐 하나 어디 갔는지 알아? 이러면은 뭐 누가 먹었겠죠? 뭐 아니면은 그거 아까 사실 제가 잘못 나갔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마셨으면 그래 잘했어 마셨어. 일단 체크를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한 달치를 놓고 보세요. 그러면 매출액의 1% 미만으로 잡으세요, 로스를.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로스 총액이 한 달에 0.03%, 0.04% 정도 나와요. 제가 콜라도 끊었어요. 원래 콜라를 되게 좋아했는데 한 달에 마시는, 우리가 직원들이 마시는 콜라를 모아놓고 보니까 농담 아니고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는 콜라를 마시더라고. 직원들이 많으니까, 알바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애들 보고 먹지 말라 소리는 솔직히 좀 뭐하고, 그냥 저부터 콜라를 끊었어요. 몸에도 안 좋고. 그래서 애들 콜라 마실 때마다 캔콜라 하나씩 따서 먹던 거를, 콜라 큰 거 따갖고 따라줬어요, 제가. 애들이 사장님 콜라 먹어도 되죠? 칙 따서 먹는 거를 제가 먼저, 야 힘들지 콜라 먹어라, 페트병을 따갖고 컵에다가 따라줬어요. 이렇게 하니까 한 3분의 1 정도로 줄더라고요. 그런 거부터 잡기 시작해서 자질구레한 이런 것들을, 군살들을 줄여야 됩니다. 장사를 할 때는 군살들을 줄여야지. 이게 사장님 월급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사장님이 만약에 순이익이 100만 원이야. 직원들이 콜라를 5만 원어치 마셨어. 그럼 사장님 월급은 9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가 절감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소스가 되게 큽니다. 소스가. 교촌을 예를 들면은 붓으로 발라서 나가죠. 붓으로 발라서 나가요. 한 조각 한 조각. 왜 그러냐? 원가 절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원가 절감하겠다고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절대 안 돼요.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선에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교촌처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양파치킨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게 한 마리당 따지고 보니까 양파값 포함해서, 소스값, 양파값 포함해서 한 마리에 한 1,400원 정도가 원가가 들어요. 근데 후라이드보다 1,000원을 더 받고 팔아요. 그러면 일은 더 많은데 1,000원 더 받고 파는데 후라이드 파는 게 나은 거야, 차라리. 그럼 양파치킨을 뭐하러 팔아요, 뭐하러. 그렇잖아요. 1,000원 더 받고 파는데 원가는 1,400원이 들어. 그러면 그냥 양파치킨 없애버리고 후라이드만 주구장창 팔지, 더 맛있게 해서 뭐하러 양파치킨을 팔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그런 소스값 이런 거를 잘 따져봐가지고 소스값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양파치킨을 팔 때는 원가가 얼마 나오는구나, 뭐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조금 덜 뿌리고 뭐 무치는 방법을 바꾼다든가. 저희 마늘간장 치킨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막 이렇게 듬뿍듬뿍 묻혀갖고 털지도 않고 막 이렇게 나가는데, 요즘은 약간 뿌려갖고 약간 탁탁탁 털어서 나가는데, 실제로 마늘간장 소스를 그전에는 한 마리에 뭐 한 900원 정도 원가가 들었었는데, 지금 저희가 바꾸고 나서 지금 한 300원 정도 들어요, 진짜로. 그럼 3분의 1 소스값이 아꼈죠. 그래서 마늘간장 소스값 아꼈어, 양파값 소스 아꼈어, 뭐 양념값도 좀 소스 아꼈어, 뭐 눈꽃치킨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좀 소스값 아꼈어. 이거를 제가 결심을 하고 한 달 동안 딱 모아놓고 보니까 20만 원에서 한 44만 원 정도까지 차이가 나요, 한 달에. 한 달에 사장님이 100만 원을 벌었는데 120만 원을 벌고 144만 원을 벌 수가 있어요. 사장님이 100만 원 벌다가 이거 소스 좀 뿌리는 방법 조금 아꼈는데, 근데 그런다고 맛이 없어지면 안 되고 테스팅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나갈 때 반응을 좀 보고, 직원들한테 먹일 때 야 요거랑 요거랑 맛 차이가 어때? 똑같은데요? 그러면 오케이 하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원가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원가 절감에 목숨을 걸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100만 원 벌 거를 140만 원 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40만 원 플러스 된 거를 1년치 모아놓고 봐봐요. 500만 원을 더 벌었어요. 이거 진짜 무시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픈 초반에 뭐 이렇게 힘들던 매장을 원가 절감과 매출 상승을 통해서 좀 괜찮게 굴러가는 매장으로 바꿨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원가 절감에 목숨 걸어라. 그리고 그 방법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 재고 파악을 통해서 로스 잡기, 그 다음에 그 앞서 말씀드린 뭐 소스값 이런 거 조금 이렇게 탁탁탁탁탁 털어서 나간다든가, 뭐 교촌처럼 붓을 발라서 나가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달에 2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까지 세이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트루 팩트.
이것만 사장님이 아끼셔도 한 달에 20만원, 60만원을 세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1년이면 600만원. 자, 결론은, 자, 첫 번째는 원가 계산을 정확히 하라. 두 번째, 오토 매장을 할 생각으로 창업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 고정비나 뭐 이렇게 내 생활비 이런 거는 최대한으로 잡으세요. 최대한으로 잡고 기대 매출은 최소로 잡으세요. 최소.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원가 절감에 목숨 걸어라. 이게 되겠습니다.